이제 이광수 대표 들어오시면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해볼 텐데 일단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오른다. 이게 5천에서 6천 되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근데 6천에서 6,300 되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와,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타야 되는데. 아니 이제 전문가 이광수 소장님 오기 전에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오셨군요. 네, 제가 아는 척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말 안 해야지. 네. 들어오는 건가요? 네. 아, 예. 뭐 빵빠레라도 울려줄 줄 알았죠. 아니 보통 이렇게 뭐 체인지가 되거나 뭐 이렇게 쓱 하면 돼요. 아, 예. 네네네. 자,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순간 예, 광수의 분위기 파악을 복덕방 못해요. 우리 이광수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그렇게 한번 나와달라 그래도 안 나와. 바빠요? 아니 그건 솔직히 얘기하셔야죠. 네. 안 불러주셨잖아요. 내가? 와 진짜 웃긴다. 나 아니, 이 방송 진짜- 이 방송 런칭할 때부터 불렀어요. 아니야. 특검 이건 진짜 특검 사안입니다. 네, 특검을 해야 진짜 됩니다. 이거는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돼. 이 특검은 저희 경향신문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서 양쪽 이간질 했습니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광수 대표 오셨고, 네, 야 6,300이에요 오늘 종가가. 네네. 이거 왜 이래요? 글쎄요. 사람들이 주식을 사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돈 벌고 있는 겁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오르면 다 돈 벌죠. 음. 돈을 잃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여기 지금 표정 좋잖아요. 저 주로 ETF 뭐 100%가 넘습니다. 오늘 뭐 170%도 있고 뭐. 예. 그래서 저희가 주식시장을 이제는 제로섬은 아니고 파지티브 섬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오늘 7% 뭐 8% 예. 오르는데 삼성전자 올라서 배 아픈 분들은 계시겠지만 돈을 잃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배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자기가 잃은 마음인 것이지. 그렇죠. 아,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성필이 엄청나다. 돈 벌었다면서 굉장히 배가 아프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증거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거든. 이 코스피 6천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대통령의 공약은 5천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어제까지 기준으로 보자면 코스피가 125.4%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 두 달 동안만 44.4%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은 어디서는 자꾸 이렇게 긁어대는 뭐 6천 갔는데 이제 뭐 레버리지 생각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언제 단기 조정 올지 봐야 된다 막 맞아요. 부정적인 빚도 메시지를 조심해라. 맞아요. 쏟아내는데 블룸버그에서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자국 증시를 세계 최고의 수익률 시장으로 만들었나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1,400만 개미들의 영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외신들의 반응들도 보실 텐데, 그러니까 분석이란 걸 하잖아요. 왜 이런가? 뭐 많은 방송에서 얘기하셨겠지만 결국 대통령 잘 뽑아서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구별해서 보고 싶은데 예. 숫자로 얘기해야 되니까 저는 3천 그러니까 2,500에서 4천 오른 건 대통령 잘 뽑아서예요. 확실하게. 예. 예, 그리고 4천에서 5천 간 건 이제 반반씩 대통령 잘 뽑아서 더하기 그다음에 한국의 기업들이 이익이 좋아져서 예. 그리고 5천에서 지금 6천 넘어가는 건 예. 대통령 잘 뽑아서의 힘이 좀 빠지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예상보다 급증하면서 그 원인이 가장 큽니다. 반도체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뭐랄까요 엄청난 압도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뭐 코스피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코스피 전체에서 40%가 넘는 것 같은데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너무 쏠렸다라고 말하는 그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건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거기에 답변을 해줬어요. 뭐냐면 쏠렸다고? 그러면 안 오른 주식이 더 많은데? 에이.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해 버리면 잠깐만 쏠렸다고요? 예. 삼성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주에만 쏠려 있다. 예. 그거 말고도 안 오른 주들이 많다. 그러니까 쏠렸다는 건 다른 데는 다 안 올랐다. 그만큼 가능성이 더 높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높다. 더 오를 것들이 거다. 있다. 그러니까 이건 네. 관점의 차이인데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놀라운 게 그런 관점이 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보통 반도체 회사들이 이익이 많이 납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지. 반도체 두 회사만 올랐어요? 그럼 다른 회사 더 많이 오르겠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실이에요. 뭐냐면 그만큼 사실은 더 오를 게 더 많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면 엄청 잘할 겁니다. 사람을 전화해가지고 다른 거 오르는 건 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무진장 제가 물어봐요. 안 가르쳐 줍니다. 예. 근데 저같이 이제 국민의힘 패널들하고 같이 방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네.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해요. 뭐 왜 올랐어요? 그러면 다른 건 안 올랐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이렇게 파고들거든요. 그쪽에서는 지적을 그렇게 예.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70%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아하. 장성철이 산 건 안 몰라요. 그게 잡주거든요. 예, 그걸 자꾸 거론하지 말라니까. 30%에 해당돼요. 거기가. 반도체가 유독 올랐던 거지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올랐기 그 때문에. 말이 한 말 딱 끝나네. 그렇죠. 전체 70%가 올랐다 이 그렇죠. 녀석아. 그러면 예. 우리 이광수 대표 말씀대로라면 그야말로 코스피, 그러니까 우리 주식 장 전체가 좀 건강해졌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하다라는 표현보다 이제 두 예. 가지인데 저는 주식시장이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 신뢰를 받고 있다. 신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뢰 자산의 역할을 돼가고 있는 거죠. 신뢰 자산의 그런 모습을. 그러면서 과거하고 가장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예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예를 들어서 보수 언론들이나 경제지들이 얘기하는 그 과거의 얘기들을 기초로 한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고 전망하시면 안 돼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지수가 계속 올해 들어서 오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요. 예. 그럼 보통 이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흠. 그거 꼭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과거에 개미들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과거에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꼭지다. 그런데 완전히 한국의 국민들이 사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으로 막 사고, 그렇죠. 그죠? IRP. 예. 네, 장기 주식 차원에서 막 ETF를 사고, 펀드를 가입하고 이렇게 해서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요 외국인들이 사면은 뭐 주가가 오릅니까? 아니에요. 외국인들 오르면 다 나가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SK 하이닉스는 뭐 블랙락이 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예. 블랙락은 뭐 계속 있습니까? 오르면 나가지? 그렇지. 그 수익 창출해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잘 보세요. 큰 한국 자본들이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틴다, 주가가 그거를. 계속 오르고 사실은 내가 퇴직연금에 사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절대 안 팔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다른 변화가 있어요. 그렇군요. 패러다임 자체가 변한 거죠. 완전히요. 그래서 오늘 그 인상적인 문장을 제가 하나 봤는데 서학개미 압도한 동학외인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서학개미 뭐 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으로 나가는 금액보다 그러니까 우리 장으로 들어오는 외국자분들이 지금 늘고 있다는 게 보인대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는 왜냐하면 그게 다 연결고리가 있는데 한국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사니까 외국인들도 사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 얘기 하려면 그 얘기 한번 해줘요. 옛날에 저 외국 가가지고 외국 기관들한테 우리 주식 사라고 팔러 다녔던 분이거든요. 왜요? 갈 때마다 그 소리를 들었대요. 야, 니들은 니들 거 안 사면서 우리 보고 사라 그러냐. 아니 제가 오랫동안 애널리스트 했으니까 네. 애널리스트는 이제 한국 기업 분석해서 네. 이게 마케팅하러 다녀요.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한테 한국 주식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쌉니다. 회사 이익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뉴욕 가고 유럽 가고 뭐 월스트리트 가서 제가 누구도 만났냐면 그 유명한 잘 아시겠지만 비왕이라고 그런 분들도 만나서 이제 마케팅을 세일즈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끝날 때마다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제 영어는 반말이니까. 그럴 수 있죠.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게 지정학적 위기도 아니고 난방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사는 게 나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본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극복이 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극복돼가고 있는 거죠.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을 만드는 사장이 안 마시면 이거 마시고 싶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 이재용이 아이폰 쓰는 거죠. 그런 거죠. 저 그렇죠. 한겨레 대표이사가 지금 뭐 조선일보 보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예. 경향신문 아니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윤석열 하려고 했는데 큰일 날 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계속해서 뭐 지정학적인 이유, 뭐 안보상의 이유 이런 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정작 그 안에 시장은 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그걸 극복해내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인데 그 계속해서 상법 개정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3차 개정안까지 지금 다 진행이 됐으니까 이렇게 보면 개정안이 통과될 때마다 주가가 또 반영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영향이 큰데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정책의 이슈가 나오면
뉴스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가 올라요.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가 돼요. 그럼 그 뒤로부터 주가가 빠집니다. 선반영. 맞아요. 그래서 왜 주식의 경원이라고 막 네. 돌아다니는 게 뉴스에 팔고 뉴스에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내용도 잘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은요 정책의 이슈가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모멘텀이 계속 붙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법의 3차 개정이 끝이냐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주가 누르기. 대통령이 지금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그러면서 주가 누리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개미들은 그래 맞아 이렇게 가는 거거든. 계속 장작을 넣어주잖아요. 아니 제가 어제 여의도에서 찌라시가 돌았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절대 확인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예. 누가 대통령한테 얘기했대요. 이제 많이 올랐다고 코스피 혼났답니다. 대통령한테. 네. 더 올라야 된다. 이제 그냥 시작이다. 혼났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산시장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전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대. 그렇죠. 기대와 전망. 그러면 그런 정책의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투자를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과거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거시 경제 지표 좋았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실제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뭐 경제 망했다 이런 비판 들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비판이지만, 근데 주식은 바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준다라는 하나의 이익 정책 측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거듭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한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또 제도적 철학적 문제로까지도 이게 또 상승을 시켜요. 이익도 주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부분에서의 정의감도 만들어주고 이게 같이 만들어지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가 신뢰도도 만들어지고 모두가 다 이게 정책으로 또 영속성도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국정 방향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우리 시장 자체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건강해지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지금 외신들을 통해서도 나오고 뭐 노무라 증권이나 다른 곳에서 이제 앞으로 얼마 갈 거다. 8천 간다. JP모건은 7,500 간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10,000 간다는 분들도 있고. 대통령 공약이 5천이었으니까 임기 내에만 하면 되는 건데 1년도 안 됐을 때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정확히는 공약은 아니었어요. 예. 숫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예. 자기는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너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기대가- 잘못된 정치 신념을 갖고 인버스에 넣었던 사람들이 요즘에 그 고생을 많이 우스갯소 하죠. 짤로 올리는 게 공약 5천이었잖아. 5천으로 돌려줘. 공약을 그런 어겼다 뭐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네. 나오고 있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코스피가 뭐 2배가 오르고 6천이 가고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산 1분위의 가구는 주식시장을 1년 전에 주식을 7천만 원 이상 갖고 있었어요. 이제 2배가 올라서 1억 4천이 됐을 겁니다. 예. 근데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적은 1분위의 가구들은 70만 원밖에 없어요. 예. 140만 원 됐겠죠. 그나마도 주식 투자를 했을 경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배가 넘어요. 근데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면 빈부의 격차는 커지고 자산의 불평등은 더 확대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출창 얘기한 게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주식 대중화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안 한 이유가 그리고 못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못한 이유가 있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유자금 일단 없어서. 그건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몰라서. 그리고 그동안 계속 손실만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국정 차원에서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금도 더 적극적으로 한국 주식을 사게 하고 연금이라든지 지금요 공기업들도요 퇴직연금으로 한국 주식을 못 사게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왜 그런 걸 안 고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대통령이 할 수는 없잖아. 참 사람 좋은 분인데 이 얘기만 나면 이렇게 화를 내요. 네, 맞아요. 예. 이재명식 발상으로 하면 그러면 우린 더 오를 여지가 있네요. 그럴 수 있는 그런 거죠. 것들만 바꿔준다고 하면.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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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더 오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같이 좋아져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정보의 양이 많고 정보에 네. 접근하기 좀 쉬운 사람들,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쪽을 파고 들어요. 그런데 철저히 소외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극을 좁혀줘야 되는 것. 이게 또 사실은
나라가 해줘야 될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예. 그래서 제시하는 게 처음부터 지난해부터 주가 오르기 전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국정 차원에서 전 국민을 주식 투자를 공부시켜줘라, 학습시켜주고. 그래서 책도 쓰지 않죠. 제가 무료로 네. 아니 제 책도 썼지만 무료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배포도 했었죠. 배포도 예. 했었어요. 그때 되게 저도 형편이 안 봤습니다. 좋았어요. 함께 해야 된다. 예, 그때 열심히 형편이 안 읽고 좋았어요. 있습니다.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제안도 했어요. 그런 거 안 되면 민주당원들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들 다 모여있는 데서 제가 말했어요. 제가 공짜로 공연이래요. 강연해드린다. 아, 요새 공연하는 마음으로 다녀요? 민주펀드 만들어야겠네. 민주펀드. 그래서 그 뭐죠? 지역구 불러달라. 어, 한 5명 불렀나? 예. 여러분 그 진짜요. 음. 이게 좀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수 대표의 이런 그 말씀이 진정성을 가지는 게 예전에 이분이 그냥 애널리스트로 이럴 때 강연 다니실 때는 그 강연료가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에 뭐 현저히 적은 돈으로 어디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에서 또 가면 또 열정적으로 강연을 해요. 그걸 보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훗날 뭐 조금이라도 자신의 자산이 좀 늘어나면 엄청 고마워하면서 그런 리액션들을 보내거든요. 또 그런 게 보람이 돼서 또 하시고. 그렇죠. 근데 그런 노력을 개인적 측면이나 하지만 정부나 그래서 민주당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주식 투자 얘기하면 늦지 않았다. 예, 주식 투자 얘기하면서 뭐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얘기, 구조적인 얘기 뭐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광수 대표한테 물어보는 건 그래서 뭐 사야 되냐, 뭐 혹은 지금 들어가도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들어가도 되냐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뭐냐면 된다.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주식을 한다의 방점을 찍고 합니다. 그 대신 원칙을 지키시고 하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왜 두려움을 갖냐면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너무 비싸진 거 아니냐? 어떤 두려움이 예. 있습니까? 많이 떨어질까 봐 내릴까 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두려움을 줄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들어갑니다. 많이 떨어지기 전에 팔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많이 떨어질 걸 고민해요? 왜 그게 두려우세요?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댓글에 종목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어떤 비유를 하냐면 막 이렇게 호수가 큰 바다가 호수만 보다가 바다가 봤어요. 그러면 바다가 무섭대요. 근데 바다가 무서운 겁니까? 아니죠. 내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바다를 보고 있어요. 호수만 보다가 바다가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바다는 오히려 더 즐거운 겁니다. 야, 수영 강사 이광수 선생님. 예.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정말 너무 와닿는 게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할 줄은 아는데 울산에서 태어났는데도 수영을 못해요? 저는 바다 수영은 약간 쫄려요. 그런데 구명조끼만 있으면 날아다니지. 그러면 스노클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안전성을 좀 확보해서 뭘 하는 방법들을 막 알려주십니다. 주식계의 구명조끼 이광수 선생님. 예. 그 약간 보면 이제 이광수, 박시동 약간 세트처럼 다니거든요. 얘기를 해줘요. ETF 해라.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비과세로 진행되는 뭐 지수 연동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들 강조하셨었는데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강연을 좀 쫓아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번 상법 개정이 너무 잘하고 반갑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주식이라는 게 투기성이라는 성격보다는 기업에 대해서 내가 지분을 가지고 배당받고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게 가장 원칙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주식회사의 그렇죠.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잊어먹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네. 잊어먹었던 걸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맞아요. 정상화시켜주고 우리한테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식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저긴 꾼들이 야바이판 벌이는 그렇죠, 곳이다라는 그렇지, 인식이 그렇지. 있어서 맞아요. 그랬던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인식 전환이 되면서 이제 되게 전 중요한 국민이, 거죠. 예, 다 사게 그래서 그때 그 뭐 이게 노름 같다, 갬블 같다라고 했던 주식 시장으로 안 갔던 돈들이 다 부동산에 묶여 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부동산을 SNS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와 굉장히 잦은 빈도로 SNS 게시를 하면서 그 시장에 이제 시그널을 주고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